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거 서브컬처에서 뭐 오타쿠니 뭐 이래서 약간 좀 되게 비주류 취급을 하던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취미를 가지고 있든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든 어차피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시간들을 그 어떤 매개체에다 많이 묶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뭐 요즘 14시간, 16시간씩 일하시는 분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 한 3년 정도는 주 6일이고요. 진짜 못해도 되게 몸 안 좋으면 한 10시간. 그냥 컨디션 괜찮을 때는 보통 한 새벽 한 3, 4시까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갤러리를 하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들, 와, 이게 이런 게 직업이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조금 그 말이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이걸 해서 사실 얼마 벌겠습니까? 그 갤러리 해가지고 뭐 커피 뭐 한 잔에 4, 5천 원 해가지고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또 그래도 아직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 세 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작업한 피규어인데 피규어는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실력의 차이가 빵 나요. 기성품들 뭐 이런 피규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성 제품들 보면은 이런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설명할 게 없는데 피부가 이런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뭐 이렇게 원톤, 투톤 또는 뭐 한 3톤 정도로 분리만 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개성이 없죠. 어차피 공산품이 이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좀 다르게 좀 해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 피부 작업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피부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자기 손을 봐도 알겠지만 한 가지 색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사실 피부가 불투명한 것 같지만 피부는 반투명이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잡티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치잖아요. 은은하게. 그거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핏줄을 저 안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핏줄을 안에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킨을 계속 레이어하는 거예요. 그게 은은하게 비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티라든지 이런 피부의 혈관이 어떤 때는 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추울 때는 또 혈관이 퍼지고 뭐 쪼이고 하는 다양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옷 입고 팔하고 이 정도만 있잖아요. 그럼 완전 땡큐예요. 이거 사실 이거랑 둘이 똑같은 피규어지만 공정 차이가 5배 이상 납니다. 피부는 약간 랜덤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핏줄이 되게 잘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아닌데, 그래서 피부는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크라잉 프리맨 추억의 캐릭터 전신 피부잖아요. 이때 또 재수를 약간 얻어 걸리게 또 좀 잘 나왔어요. 그때 당시 때. 근데 또 몇 번 해보면 또 이상하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북두 있건 이것도 보면은 근육 질이 틀리잖아요. 보면 얘는 약간 매끈한 근육이고 얘는 완전 좀 터질 듯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섬유 그 질감도 조금씩 틀리게 잡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게 커서 이게 좀 더 힘들 거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생각하지만 얘가 훨씬 오래 걸립니다. 뭐 좀 말하기 그렇지만 저도 건담 하는 중에서 건담 그냥 노가다일 뿐이에요. 파츠가 1000개, 2000개이기 때문에 진짜 그 끈기와 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스킬은 이런 뭐 웨더링 할 때나 조금 쓰지 기본적으로 한 70%는 다 베이직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건 어떻게 했네, 대충 뭐 이건 어떻게 기법으로 했겠네라고 감을 잡으세요 보통. 근데 이런 분들도 피부를 보면요 공정도 모르고 공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벽이 막혀 있는 느낌.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무지였어요. 무지. 0부터 시작하는.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복잡한 만큼 우리 어려운 게임 깨면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쉬운 게임 하면 별로 이게 성취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어요. 확실히. 그리고 차별화도 되고. 저는 뭐 이까지 오면서 누구한테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시작했냐면 중고나라에서 이거 도색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매물을 내놓잖아요. 작업실에서 좀 거래해도 되겠냐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좀 드리고 물건 사고 그분한테 이제 뭐 사면 되느냐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혼자서 습득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도색이랑 페인팅 기법들도 커스텀 기법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거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또 찾으려고 하면 막힐 거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이제 들고 파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사실 가장 힘든 일은 반복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메시지가 또 확 오거든요. 어떤 기분이냐면 시험이 이제 다 끝났는데 또 시험을 치래요. 근데 똑같은 시험 또 치고 또 치고. 그럼 저는 이제 뭘 또 낙오를 삼느냐.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사실 제가 색다른 작업들을 많이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했던 걸 계속 올리면 이 좋아요나 이런 피드들 반응들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새로운 남들 안 하는 그런 걸 좀 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는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한 작년쯤 조금 힘들고 좀 지칠 때 있었는데 요번엔 또 이걸 또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이제 내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고전 로봇, 진짜 최하 30-40년 이상 된 로봇들,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건담 말고.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로 얘를 제일 처음에 했거든요. 다그람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리얼 로봇 계열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작은 로봇은 잘 안 만들어요. 좀 큰 것만 좀 많이 했는데 세워 놓으니까 뭔가 약간 저한테 걸어오고 있는 옛날의 추억들이 걸어오고 있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뭉클하면서도 그래 이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시리즈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리즈 이름을 제가 워킹 마이 리틀 히어로즈라고, 제가 좋아하던 어릴 때 좋아했던 애들 저한테 확 이렇게 와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애니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베이스 질감들. 얘는 뭐 보통 숲에서 많이 쏘니까 뭐 잔디나 뭐 이런 숲속이고, 얘는 뭐 사막이라든지 뭐 얘는 뭐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시즌2도 지금 준비 중인데 결국 다른 데서 풀어보려고 해도 결국 내가 풀 수 있는 건 또 여기구나. 되게 애착이 가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슬램덩크 뭐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하던 애니메이션 도색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피규어긴 하고 메카닉이 아닌 상태에서 또 그 다케이코 이노우에 씨가 쓰는 그런 어떤 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그만의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작업해 보려고 신발도 갈아 신을 수 있고 그래서 괜찮아서 했는데, 사실은 멤버를 다 작업해 보려고 했는데 팔려가지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제가. 진짜요? 네. 오신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미안합니다. 항상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뭐 자식 있는 부모님들은 다 그렇겠지만 혹시 제 딸이 뭐 제가 뭔가를 이식을 해서 살고 저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별로 진짜 고민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중년 남성분들 다 비슷하겠지만 가족이 다 원동력이고, 저는 사실 얼굴 노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텔레비 나오면은 그래도 좀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매스컴도 조금 나오는 편이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돌아가셨어요. 베르세르크 유라 켄타우로도 그렇고, 요번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마스모토 레이지도 그렇고, 또 옛날에 또 보면은 도라에몽 작가 뭐 후지코 씨도 만화를 그리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항상 이걸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다가 죽으면 제일 멋있는 죽음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만들고 있으면 약간 멋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약간 이렇게 뭐 미술로 치면은 자화상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이걸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만들고 있는 약간 그런 상상은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얘도 이 수집가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포스트에서 조금 못 나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거 있다고 했을 때 좀 먹힐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결국엔 이거더라고요. 명칭은 HY2M이라고 해서 1:12 스케일이에요. 풀도색을 해놓은 상태인데 원래는 되게 좀 왕구 튀겠어요. 도료비만 거의 한 1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도료비. 그때 당시 때는 맨날 이런 거 만들다가 이만한 사람만한 게 있으니까 좀 완전 벅찼어요. 와,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건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입이 안 벌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애니메이션 도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나왔을 때 센세이션 했어요, 되게. 왜냐면 기존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색은 요런 뭐 웨더링 피스식 도색, 일반식 요런 도색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걸 뒤엎는 거였거든요. 3D를 오히려 2D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이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만화 같은데 이거는 플라스틱 안 갖고 이 종이 아니야? 이렇게 종이로 만드니까 페이퍼 크래프트 아니야라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만화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누군가 제대로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화풍이란 게 존재해요. 약간 그림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빛을 다방면에서 왔다고 가정하고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선 따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선을 끊는 건 쉽죠? 근데 엣지 부위에 이런 선을 꺼야 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선 끄면요 진짜 들들들 떨리면서 꺼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건데 보면 선이 약간 지금 보면 좀 삐뚤삐뚤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 것들을 보면 쫙쫙 꺼야 했거든요. 완전 뭐 지금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완전 이것도 극과 극이죠, 보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거 서브컬처에서 뭐 오타쿠니 뭐 이래서 약간 좀 되게 비주류 취급을 하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뭐 국내도 지금 뭐 왕구 시장이 조 단위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진 이런 일반인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세요. 되게 좋아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특징은 좀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영화를 봤을 때 감동, 그 감동을 영화는 끝났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복무를 해서 다시 그 감동을 또 느끼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거든요. 이런 컬렉팅 하는 사람들은 그 기억이나 그 좋은 기억들을 그냥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 너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이제 생일 때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가셔가지고 로봇을 한 개씩 사줬는데 그때 뭐 5,000원짜리 한 개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 데리고 와서 사고 했는데 그 로봇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로봇들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똑같은 로봇들을 지금 사는 거예요. 시간이란 거는 이제 직진성이 있죠.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나이가 들고 보면 이제 10대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랑 20대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랑 이제 계속 틀려지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취미를 가지고 있든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든 어차피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저도 힘들 거고.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또 그 약간 힘든 시간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추억의 사진 꺼내보듯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외식했던 시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그 로봇, 그 어떤 매개체에다 많이 묶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